마크는 2년째 뉴욕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신경정신과 의사였는데 6년 전 딸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그때부터 일도 내팽개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 니콜은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딸인 나일라가 실종되고 조만간 남편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도 소식이 끊겼다. 어느 날 니콜은 바이올린 연주를 끝내고 남자친구와 함께 밤거리를 걷던 중 강도를 만나게 되고 소지품과 돈, 그리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졌을 때쯤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강도와 싸웠고 니콜을 구한다. 그는 니콜의 남편 노숙자 마크였다. 남편 마크는 칼에 찔려 피를 흘렸고 니콜은 마크를 집으로 데려가 의사를 불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다음 날 니콜은 마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FBI에서 실종된 그들의 딸 라일라를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라일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자신은 라일라를 찾으러 같이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니 마크에게 라일라를 찾아 데려오라는 내용이었다. 마크는 실종된 딸 라일라를 데려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갔고 거기서 FBI의 보호를 받고 있는 라일라를 찾게 된다. 라일라는 오랜 실종 기간 동안 충격을 받아서인지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다. 라일라를 찾았고 다시 뉴욕으로 데려가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를 탄 마크와 라일라는 옆자리에서 랩이라는 소녀를 만난다. 그리고 마크는 오랜 노숙 생활 동안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지독한 금단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기 안의 라운지에서 술을 한잔 하던 중 거기서 앨리슨이라는 여자를 만난다. 라일라의 옆자리에 앉은 애비는 사실 뉴욕으로 가는 이유가 한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였다. 애비의 엄마는 간암을 앓고 있었고 간이식 수술 대기자였는데 그리고 제일 선순위의 대기 중이었는데 뇌사 사고로 인하여 장기 기증을 해줄 사람이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어떤 돈 많은 후순위 대기자에게 뒷돈을 받고 그들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그 때문에 애비의 엄마는 간이식 수술을 못 받아 숨지게 된 것이었다. 그 뇌물을 받고 후순위 대기자에게 간을 이식해준 의사가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애비는 그 의사를 죽이러 뉴욕행 비행기를 탄 것이었다. 한편 마크가 비행기 안의 바에서 만난 여자는 억만장자의 딸인 상속녀였는데 과거의 방탕한 행동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세간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상태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으로 죽게 되었고 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녀에게 뉴욕에 있는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인 커널을 꼭 만나보라는 말을 했고 그녀는 커널을 만나러 뉴욕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 커널라는 의사는 사실 마크의 오랜 친구였고 어릴 때 가난하고 위험한 우범 지역에서 같이 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같이 병원도 개업했지만 마크가 딸의 실종 사건을 겪은 후 커너 혼자서 그 병원을 운영 중이었다. 커너는 혼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정신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개발했다. 애비는 뉴욕에 도착한 후 마땅한 거처가 없었고 그 의사를 죽이기 위해 총을 구해야 했지만 그럴 돈도 없었다. 그래서 좀 도둑질을 했는데 정차 중이었던 고급 승용차의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애비는 차문을 열고 거기 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자신의 가방을 한 소녀가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쫓아간 남자는 다름 아닌 커너였다. 커너는 애비를 잡아 훈계를 하며 야단쳤지만 그녀가 안쓰러워서 애비에게 밥을 사 먹이고 어느 정도의 돈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주고 보내준다. 커너는 애비에게 애착이 생겼는데 애비에게 자신이 뉴욕으로 온 이유는 자신의 엄마를 죽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고 사실 커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커너는 마크와 어린 시절 우범 지역에서 어렵사리 공부하며 지내던 중 동네 질 나쁜 마약 딜러들에게 봉변을 당했고 그들이 커너의 몸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커너는 얼굴만 빼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진 커너는 그 마약 딜러들을 찾아 복수하였고 그들을 불태워 죽인 후 그들의 돈을 훔쳐 마크와 함께 도망쳤다. 그들은 마약 딜러들에게서 훔친 돈으로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둘은 대학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의사가 되었다. 한편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앨리슨과 마크는 같이 술을 마셨는데 앨리슨은 마크에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을 얘기하게 된다. 5년 전 비가 많이 오던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만 어떤 남자아이를 차에 치여 죽였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팔에 팔찌를 차고 있었고 그 팔찌에는 제렘이라고 써 있어서 그 아이 이름이 제렘이라는 것을. 앨리슨의 아버지는 딸이 죽인 그 남자아이의 시신을 처리했고
데려다 한참을 운전한 후 어딘가에 매장했다. 한편 앨리슨과 술을 마시던 마크는 비행기가 곧 뉴욕에 도착한다는 방송을 듣고 좌석으로 돌아가 라일라 옆에 앉았는데, 라일라는 갑자기 말을 하게 됐고 마크에게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갑자기 비행기가 유동을 치더니 순식간에 승객들과 승무원이 다 사라지고 비행기에는 마크와 앨리슨 애비만 남게 되면서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한다. 한편 커너의 병원에서는 세 사람이 어떤 기계 위에서 뇌파 장치를 부착한 채 누워 있다. 마크, 앨리슨, 애비이다. 커너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정신질환 치료 장비를 통해 세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 뇌파 장치를 부착한 채 전극 신호를 주어서 세 사람의 수면 시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그들 사이의 갈등과 상처를 치료해주는 방식이었다. 사실 앨리슨이 차에 치여 죽인 남자아이는 마크의 딸 라일라였고, 라일라의 사촌인 제레미가 그의 팔찌를 라일라에게 선물로 준 후 라일라가 차고 다녔던 팔찌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니콜과 함께 마트에 갔던 라일라는 잠시 비오는 밖을 구경하기 위해 나갔던 중 앨리슨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애비는 커너에게 도움을 받은 날 엄마의 복수를 포기하고 커너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 의대에 진학했고 의사가 되던 날 커너한테 청혼한다. 앨리스는 자살로 위장해 신분 세탁을 한 후 새로운 삶을 살았고 마크에게 라일라가 묻힌 장소를 알려준다. 니콜과 마크는 그 후로 두 자녀를 갖게 되고 마크는 다시 노숙자 의료 지원을 하며 산다.